마음이 편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재벌 총수가 수천 번의 식사를 통해 남긴 식사 예절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년을 공들인 거래가 저녁 식사 2시간 만에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맨해튼 중심가의 그곳에서 글로벌 기업 회장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와의 파트너십을 준비했습니다. 수십 번의 미팅, 수백 통의 이메일, 수천 시간의 준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법무팀이 검토를 마쳤으며 대표이사가 승인했습니다. 서명만 남았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사실상 축하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이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거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조건도 최고였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재무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우려되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완벽합니다. 조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계약 조건, 재무 계획 하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그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마 다시 생각을 바꾼 것일까? 하지만 비서가 전한 말은 달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비전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준비가 식사 2시간에 무너졌습니다. 계약서도 조건도 프레젠테이션도 소용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비즈니스는 회의실이 아니라 식탁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당신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 순간, 대화를 나누는 순간, 계산서가 나오는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을. 저는 그 후 수천 번의 만찬을 하며 관찰했습니다. 무엇이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관계를 깨는지. 도쿄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상하이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식사하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서 똑같은 3가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그 실수들이 그들의 기회를 망치고 관계를 깨고 미래를 닫는다는 것을.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보다 입을 먼저 놀리지 마십시오. 젊은 사업가 하나가 제게 투자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됐을까요? 명문대를 나왔고 해외에서 MBA를 했고 이력이 화려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7시. 그는 정확히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좋은 신호였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메뉴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주문도 하기 전에 그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선 제 사업 모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메뉴판을 보며 들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타겟 고객층이.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주문했습니다. 그도 얼른 주문했습니다.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차의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요리사가 정성을 들인 게 보였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첫 입을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투자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한 입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야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경쟁사 분석을 해보면. 저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스테이크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의 음식은 식었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의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대답이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저는 음식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일하지 않겠다고. 왜였을까요? 그의 사업 모델이 나빠서? 아닙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는 똑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 식사를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상대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것. 그는 제가 배고픈지, 음식을 먹고 싶은지, 피곤한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과 사업을 한다면 그도 똑같을 겁니다. 파트너의 상황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목소리만 낼 겁니다. 그런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때 일본 교토에서 한 기업가와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전통 일본의 가이세키 요리였습니다. 엄선된 식재료로 만든 코스 요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첫 요리가 나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전차에 저는 젓가락을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도 다시 접시를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계절의 색이 보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각 요리가 나올 때마다 잠시 감상했습니다. 재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리법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요리 사이의 의도를 해석했습니다. 음식 이야기가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사업의 변화로 연결됐습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제가 제안을 꺼냈습니다.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10분 만에 결정됐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결정하십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2시간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봤습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음식을 존중했고, 시간을 존중했고, 저를 존중했습니다. 그 존중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있으니 비즈니스는 쉬웠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즐깁니까?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합니까? 상대방이 첫 입을 뜨기도 전에 말을 시작합니까? 상대방의 접시가 비기도 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까?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이 먼저입니다.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첫 요리가 나오면 저는 잠시 멈춥니다. 음식을 봅니다. 상대방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입 먹습니다. 상대방이 먹는 것을 확인합니다. 맛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 대화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이야기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합니다. 최소한 2-3가지 요리를 먹은 후.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분위기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배도 어느 정도 차고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열립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가장 잘 전달됩니다. 음식보다 입을 먼저 놀리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와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밥 먹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2번째, 술잔만 채우고 마음은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회사를 이끌던 시절 한 임원을 중요한 해외 접대에 동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해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너와의 저녁에 동행시켰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파트너와의 만찬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상대는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을 잘 관찰하십시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와인이었습니다. 그 임원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파트너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파트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임원이 즉시 잔을 채웠습니다. 제 잔도 계속 채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잔을 가렸습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웃었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파트너가 점점 불편해하는 것을. 그는 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계속 잔이 채워졌으니까요. 계속 건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요. 파트너는 점점 말이 적어졌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임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계속 건배를 외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파트너는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피곤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악수도 짧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상대방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많이 드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따랐습니다. 너무 자주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 임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접대는 잘 모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신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그 파트너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은 회장님께서는 훌륭하셨습니다. 하지만 동행하신 분이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계약건은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태도가 전체 관계를 해상대방의 접시가 비기도 전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까? 저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이 먼저입니다.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첫 요리가 나오면 저는 잠시 멈춥니다. 음식을 봅니다. 상대방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한 입 먹습니다. 상대방이 먹는 것을 확인합니다. 맛을 본 후에 간단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 대화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이야기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합니다. 최소한 두세 가지 요리를 먹은 후에요.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분위기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배도 어느 정도 차고 긴장도 풀리고 마음도 열립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가장 잘 전달됩니다. 음식보다 입을 먼저 놀리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그와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는 밥 먹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술잔만 채우고 마음은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회사를 이끌던 시절 한 임원을 중요한 해외 접대에 동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해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트너와의 저녁에 동행시켰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파트너와의 만찬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린 계약이었습니다. 상대는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원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조심하십시오. 상대방을 잘 관찰하십시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술이 나왔습니다. 와인이었습니다. 그 임원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파트너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파트너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임원이 즉시 잔을 채웠습니다. 제 잔도 계속 채웠습니다. 저는 손으로 잔을 가렸습니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웃었습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파트너가 점점 불편해하는 것을. 그는 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계속 잔이 채워졌으니까요. 계속 건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요. 파트너는 점점 말이 적어졌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임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계속 건배를 외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파트너는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피곤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악수도 짧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상대방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많이 드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따랐습니다. 너무 자주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그 임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접대는 잘 모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모신다는 것은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술을 많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그 파트너의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회장님께서는 훌륭하셨습니다. 하지만 동행하신 분이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계약 건은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태도가 전체 관계를 해친 겁니다. 계약은 보류됐습니다. 6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저는 직접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상대방의 잔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상대방이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분위기 띄우기에만 집중합니까? 진정한 접대는 상대방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술이 아니라 배려를, 잔이 아니라 마음을. 술잔만 채우는 사람은 형식만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읽는 사람은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는 본질을 아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순간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서가 나올 때입니다. 세 번째, 계산서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경사가 있으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20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느 날 저녁 그와 식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자고 그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 친구와의 저녁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음식도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 현재 일들, 미래 계획들. 웃었습니다. 농담했습니다. 추억을 나눴습니다.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계산서를 가지고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검은색 가죽 폴더 안에.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빨랐습니다. 계산서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저는 물러섰습니다. 사실 누가 내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계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금액을 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금액이 큰 것 같았습니다. 그가 카드를 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활발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차에 타려고 할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회장님이 사세요.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담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마치 제가 빚을 진 것처럼. 저는 그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즐거웠던 저녁이 찝찝하게 끝났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우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화장실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산서를 집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그리고 계산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제가 낼 걸 그랬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와 식사할 때 억지로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20년 지기와의 저녁이니까 거절하면 이상하니까
하지만 본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 후 표정이 굳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당신이 내라고 못 박았던 겁니다. 다음 식사 자리를 다르게 시작하십시오. 음식을 먼저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계산서를 자연스럽게 처리하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관계가 바뀌면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오면 미래가 열립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음 식사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갈 사람인지, 그리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